자, 그러면 박건혜 홀크 디자인 협동자 이사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혜입니다. 김남영 교수님한테 오늘 강의 요청을 받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금 대학생들하고 관여하는 부분은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KDM 플러스라고 강원도 지역에 좀 우수 디자인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고민이 됐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디자이너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응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디자인 에이전시의 이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오늘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박건혜라고 하고요. 지금 폴크 디자인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승현 아까 대표님 왔다 가셨죠? 거기 원래 근무하셨었던 퍼셉션의 이사로도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디자인 컨설턴트 협회 실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강원디자인진흥원 KDM 플러스 운영위원으로 있고 또 창업사관학교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해서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에세이 같은 특강이라서 여러분한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환경 디자인 학사를 마치고 디자인 매니지먼트 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활동으로는 화장품 업계에서 한 16년 정도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고 또 화장품 업계 그 디자이너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디자인 연구소 소장 역할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업가로서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교육도 나가고 특히 디자인 기획 교육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인 것은 디자이너로 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언젠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현업에서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앉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졸업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제 인터뷰도 했었었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었더니 사실 큰 기업에서만 미래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미래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다 포트폴리오도 훌륭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디선가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환영받을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몇몇들은 뭔가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대외적인 상황들을 뭔가 우리가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미래 전략을 가지고 나의 커리어를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은 저도 진짜 많이 했었던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김남현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선배님들이 있지만 제 짧은 거의 20년은 안 됐지만 이 짧은 삶에서 이 다양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겪어왔었던 일들,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나가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하우스 디자이너, 두 번째는 디자인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아까 그 원승현 대표님처럼 창업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남현 교수님처럼 정말 학업을 계속 진행해서 후약을 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5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의 자조적인 에세이 같은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쭉 걸쳐가면서 제가 그 순간에 이거를 이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때 꼭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디자이너의 삶이 길다면 길고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가지의 과정은 다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ABCDE 이렇게 써 있는데 이 ABCDE가 제가 겪어왔었던 그 순서는 아니에요. 네, 그냥 나열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16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제조사, 브랜드사, 수입사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재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물을 좀 마실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취업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인하우스 디자이너죠.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면 진짜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그냥 제조사나 브랜드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를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대부분 디자인팀에 소속이 되는데 마케팅팀에 소속되는 회사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뽑을 정도의 규모의 회사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이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익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회사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 장점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내가 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전문성이 생긴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까 제가 16년 동안 화장품 필드에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 제가 했었던 일들은 화장품 브랜딩하고 패키징도 했었고 관련된 용기나 이런 것들 개발을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훌륭한 어워드에서 수상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화장품 영역이라는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화장품 영역이라는 전문성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화장품 쪽 브랜드 개발해달라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장일단이 있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는 써있진 않는데 브랜드나 제품의 전주기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지금 어떤 제품이 기획되고
계획되고 그 다음에 이게 디자인되고 이게 실제로 양산이 되고 양산이 끝난 다음에 마케팅 홍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풀려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하는 일은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팀에서의 영역이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쭉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전주기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장점이 됐었고, 세 번째는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자이너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은 한 명이서 회사에 한 명 뽑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한 명인데 디자인 팀으로 뭔가 선배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점이 굉장히 좀 이거에 반해서 되게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팀에서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기획서를 너무나 많이 디자인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정제돼서 저희 팀으로 항상 기획서가 넘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크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마케팅 팀에서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그 안에서만 디자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데 라고 방향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항상의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획 분야에 우리 기획서부터 우리가 한번 진출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우리 열심히 해봤자 뭐 결국은 이렇게 해달라는 거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뭔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동적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를 굉장히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가 정말 디자이너로서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제조사였는데도 그 회사를 뛰쳐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승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면 가장 높이 승진을 해도 팀장 정도? 저는 조금 규모가 큰 법인에다가 그 2개 법인의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디자인 R&D 센터의 연구소 소장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임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대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기업으로 가기에는 지금 좀 제 커리어에서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승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노파심에 계속해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되면 안 되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역할, 능력은 생각하는 힘. 알죠? 우리 디자인 띵킹 배웠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디자이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문제를 위해서 다 해결하고 그냥 오퍼레이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힘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우리가 오퍼레이터는 되지 말자. 힘들더라도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디자인 기획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서. 네, 그러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디자인 에이전시 부분이에요.
벌써 14분이나 지났는데 디자인 에이전시 뭐 어디 아세요? 어디 아시나요? 요즘 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오퍼 들어오는데 몇 군데 있나요? 사실 제가 디자인 퍼셉션에 올해 이제 이사로 취입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퍼셉션에서 투자한 폴크 디자인에서 지금 이사장 역할을 같이 하면서 퍼셉션하고는 4, 5년 굉장히 끈끈하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퍼셉션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에이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에이전시의 흥망성쇠를 조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솔직히 디자인 에이전시가 지금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되게 죄송한 여러분한테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굉장히 지금 상황은 안 좋고요. 퍼셉션뿐만 아니라 정말 내놓으라 했었던 디자인 에이전시들도 조금씩 이제 구조 조정이나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과도기라고 봐요.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고 에이전시가 하나의 형태가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에이전시가 조금 있으면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에이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졸업 전시 하면서 힘들었어요? 밤샜어요? 며칠이나 밤을 새셨나요, 여러분은? 밤새신 분들, 굉장히 애쓰신 분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전시의 삶은 365일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삶? 약간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또 인하우스 디자이너하고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장단점이 달리는데 그 에이전시는 사실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 뭐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일을 배우겠다, 일 근육을 키우겠다 이 개념으로 사실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워라벨, 요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워라벨 그 영역에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드리자면 에이전시 영역으로 전 넘어와서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화장품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간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품도 보고 식품도 보고 교육도 보고 얼마 전에 뭐 저기 큰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대기업 워크숍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주니어 때 제가 일 근육을 키워놔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인 것 같아요. 일 근육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꼰대 같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제가 나 때는 또 나오는데 나 때는 프로젝트 마감이 되면 일주일에 한 이틀은 적어도 이틀은 회사에서 밤을 샜어요.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가 있었었고 회사에서 밤을 새고 아저씨처럼 새벽에 사우나를 가서 몸을 씻고 다시 출근을 하고 이런 삶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치죠. 하지만 일 근육을 키우면서 가장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 에이전시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든지 마감이 있잖아요. 그 마감, 처음부터 마감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의 100%가 아니라 120%, 150%의 나의 것을 끌어내서 여기다가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일 근육을 키우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피트니스 근육 키워봤잖아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주니어들한테 여러분 지금은 워라벨이 남자친구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만약에 디자이너가 하고 싶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정말 인생을 한번
받쳐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세요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정말 알아듣는 친구들은 알아듣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힝 누구 좋으라고 응 힝 누구 좋으라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선배로서 이때 주니어 때 해야 될 이 피트니스 근육 키우는 것들을 못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큰 일들, 왜냐면 시니어가 되고 여러분이 PM이 되고 PM이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될 위치를 보면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들이 다 하나하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에이전시는 일 근육을 키우러 가셔야 된다. 몇 년?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그 정도면 충분히 일 근육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의 우리를 착취한다 라고 뭐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끔씩 저도 이런 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 블라인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후기 보면 되게 막 상처받을 때 있어요. 노동력을 쥐어짜서 사람을 갈아 넣어서 뭘 성공을 한 회사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에이전시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은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디자인 단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게 점점 이상하게 고질적으로 디자인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를 꾸리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엔 약간 역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족이었고요. 일단은 여러분은 에이전시의 일 근육을 키우러 오셔야 된다. 봅시다. 다음에 프리랜서 이야기를 하네요. 프리랜서 좋죠. 프리랜서 노마드의 삶. 우리 TV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요즘 트렌드에 딱 핫한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는 프리랜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5개의 과정을 다 거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실 그 5개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땡, 숨땡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온 일감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프리랜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경력을 필드에서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업 능력, 영업 루트까지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나와서 혼자서 활동하는 1인 창업가나 마찬가지거든요. 1인 기업인데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때 이런 데 가면 명함 얼마인지 알아요? 명함 디자인 15,000원? 그쵸? 브랜드 5만 원에 몇 종 해주세요. 로고 몇 종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는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디자인과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플랫폼 노동자는 안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딱 보니까 에이전시 같은 느낌의 플랫폼 노동자를 모집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또 봤거든요. 인스타 보니까 이런 거 선전하더라고요. 사장님 월 300에 디자이너를 고용하세요. 이런 거 혹시 광고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에다가 디자인 구독 서비스를 하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디자인 누가 할 거야? 그러면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또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를 또 모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디자이너의 가장 고유한 영역,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AI를 이길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에서 그런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환경. 네, 내일까지 50종 로고 시안
가져오세요. 약간 이런 환경으로 여러분도 모르는데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에이전시의 냄새를 피우면서 신입생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디자이너를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를 모으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의 끝판왕이, 여러분 커리어의 끝판왕이 사실 프리랜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내 이름. 저는 정말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으니까 정말 아까 자기소개 정말 주구장창 했잖아요. 주구장창. 네, 김남현 교수님, 나는 김남현 교수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죠. 이렇게 자기의 이름, 자기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프리랜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꿈을 꺾어놓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한데, 그 다음에 보면은 창업이 있죠. 여러분 창업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창업 고민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직 없으시군요. 네, 창업. 저도 창업해봤습니다. 폴크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의 세계도 만만치 않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의 세계가 또 펼쳐지게 되죠. 창업은 진짜 완벽한 자유고, 그리고 뭔가 일감만 있으면 정말 수익이 극대화되죠. 내가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나머지 거는 제가 수익금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좋은 옵션은 아닌데, 그래도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오랫동안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해드릴 얘기는 이 부분에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은 월화수목 금금금의 영역이다. 그리고 또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막 그래서 사실 높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 혼자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대표인데 정말 내가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 누구한테 시켜야 돼. 직원을 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도 아니고 좋은 대기업이 아니라서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도 내가 성인 차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되게 가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경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 업무, 총무 업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다한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창업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이야기요. 저 학업에 대한 이야기 진짜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 디자인과를 나왔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디자인 매니저먼트 석사를 했습니다. 근데 석사를 했을 때 뭔가 명확한 공부할 거리와 논문을 쓸 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디자인 매니저먼트를 선택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조직관리, 그냥 조직관리 말고 디자이너들의 조직관리에 대한 거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쵸? 우리는 다른 인종이잖아요. 디자이너는 내가 봤을 땐 DNA가 디자이너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모여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냐,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그때도 디자인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자 선택을 했었고, 논문은 명확했었어요. 제가 패키지랑 브랜드 디자인을 계속 하다가 제 논문 주제가 유통 채널에 따른 화장품 패키지 전략이거든요. 네, 뭐 화장품 패키지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주저주절 나와 있는데, 유통 채널에 따라서 뭐 올리브영 들어가냐, 홈쇼핑 가냐, 온라인에서 파냐에 따라서 패키지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회사에서 하나의 비주얼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거 논문으로 내가 증명해보겠다. 그래서 저 논문을 쓸 때 올리브영 MD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다 인터뷰하고 홈쇼핑 MD들 콧대 높은 홈쇼핑 MD들 가가지고 다 인터뷰하고 막 했어요.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냈습니다. 냈는데 내는 때도 우리 교수님이 하지 마세요. 교수님한테 이 논문을 쓰겠다고 할 때가 하면서 한 반년 교수님한테 제 논문 주제를 설득하는데 한 반년 걸린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야 요즘 환경 때문에 패키지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분위기인데 무슨 채널별로 패키지를 왜 나눠? 약간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득을 6개월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의 커리어를, 저의 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학업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업에 뜻이 있다면 도피처로 학업은 선택은 하지 말자가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고요. 정말 일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우리가 짧게 배웠잖아요. 저는 지금 석사를 해도 저의 배움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는데 짧게 배워서 일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은 게 분명히 생깁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진짜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겨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요가를 옛날에 취미생활로 요가를 했었거든요. 요가를 했는데 그때 되게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옥주연 선생님, 옥주연이라는 가수가 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가를 딱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요, 안 힘든데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쉬운데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 부분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뭔가 플랜을 짜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2년 공부하셨죠? 2년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익스텐션에서 2년 정도 더 공부하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훑어보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력이 있으면 2년 정도 조금 더 공부해보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도피처로 취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쉬고 싶어요. 이러면서 학업을 연장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아깝다. 정기적으로 아깝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모두 조직을 경험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순서를 얘기를 해보면 A, 먼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E, 중간에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간에 했고 C, 프리랜서로 얘기했죠. 내가 너무 지겨웠다고 화장품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눈 감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안 하겠다. 프리랜서 선언을 했어요. 프리랜서 선언을 했는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창업을 했죠. 폴크 디자인 창업을 하고 지금 폴크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에이전시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순서는 여러분이 전략을 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뭐부터 해볼까? 일 근육부터 일단 키워볼까? 아니면 일단은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인하우스 디자이너 어디라도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뭔가 다음 기회를 노려볼까? 아니면 지금 이번 졸업 전시회 끝나고 나서 브랜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 익스텐션 해볼까? 아니면 창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뭐부터 할지 하지만 5개를 다 해보자.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5개를 다 해보자. 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전략은 사실 개개인의 다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번 C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나는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은
사실 플랫폼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C는 사실 반대, 여러분을 위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안타깝게 대기업 빼고는 신입생 채용이 별로 없어요. 신규 사원, 신입사원 채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입사원 말고 그럼 뭘 채용한다는 거야? 그럼 경력사원 채용한다는 거야? 그럼 경력을 어딘가 쌓아야 되겠죠, 여러분. 디자인 에이전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금 많이 안 좋다. 지금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형태 말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에이전시로 약간 변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도기다. 그럼 나 뭐 하라고? D랑 E밖에 안 남았는데 나 뭐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길래 좀 꺼려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알면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쵸? 그래서 좀 꺼려 했는데 편집해 주실 수 있으면 편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창업사관학교 지금 창업팀이랑 코칭도 하고 뭐 스타트업들 코칭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뭐 별별 뉴스 다 나오죠. 나라도 흉흉하고 지금 2, 3년 동안은 뭐 불황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SBS 다큐멘터리 남극 황제 펭귄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남극 황제 펭귄이 이렇게 모여서 겨울을 난대요. 나서 서로 체온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 끝에 마지막 여기 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제일 많이 외풍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돌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외풍을 견뎌주고 이러면서 이 남극 펭귄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창업사관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창업사관학교에서 되게 신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조금 유명한 아주 성공 사례를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시크릿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대충 얘기를 할게요. 정말 똑똑한 5명이 모였대요. 5명이 모여서 각자 법인을 차립니다. 창업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럼 창업 아이템이 5개잖아요. 그쵸? 그 5개를 같이 서로 맞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걸로 성공을 했냐, 유니콘 기업이 됐냐.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투자하시는 분이 니네 이렇게 스펙 좋은 친구들 5명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의 목적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러더니 5명이 열심히 그 5개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로 취업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지금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안타깝고 지금 막막하다면 이런 전략은 어떨까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보면 한 친구들 정말 똘똘한 친구들 알잖아요. 내 마음 맞고 똘똘한 친구들 한 5명 정도 모여서 각자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지 말고 법인 만드는 것도 예창이 있잖아요. 예비 창업이라고 법인 만드는 것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아주 불경기지만 창업 쪽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멘토링이 나가는 창업용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 팀당 1억까지 청년 그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어렵긴 하죠. 그쵸? 그래서 5개의 법인을 그 예창패를 받아서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디자인 웍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드세요. 아이템을. 그리고 그 특허를 받는 거나 아니면 저기 공모전에 나가는 거나 알아보시면 지원해 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서 여러분의 이력서가 적어도 이 불경기 동안 끊이면 안 되거든요. 끊이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쉬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졸전이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이 제일 좋아요. 해본 그것도 있고 그래서 5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하세요. 이 아이템도 같이 하고 저 아이템도 같이 하고 저 아이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요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으세요. 받아서 2, 3년 후에 여러분 그러면 5명이 뭐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5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쵸? 5개의 상품을, 서비스를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문이 열리면 좀 안정화되면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신임 말고 경력직으로 넣어보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플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가 다 닫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닫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문이 너무 좁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걱정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좁은 문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고 좌절할까봐 저는 제게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디자이너 선배로서 디자이너로 은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똘똘한 여러분이 또 디자이너 후배로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하고 또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는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 구멍이 닫혔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자.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5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각자 법인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면 정부에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예, 여기 공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끼리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끼리만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를 봐서 성공 사례를 봐서 여러분한테 이런 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고 또 어떤 전략이든 새로운 출구 전략이 있다면 또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 나눠주시면 저도 전심껏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걸어온 디자이너로서 여러분께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